기록할게요. 여기부터 차트만이라도 기록을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차트에서 먼저 차트 모양을 좀 살펴볼게요. 역할 수행과 아케이드 게임 현황이라고 했으니까 뭐만 빠지는 거죠? 제1 작업을 눌렀을 때 제 시뮬레이션만 빠지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줄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영역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차트의 영역으로 시뮬레이션은 역할 수행과 아케이드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걸 항목이라고 하죠. 항목 하스 글씨가 하스스톤이 맞네요. 하스스톤. 자, 하스스톤 하고요. 예. 피파 온라인 뭐 이런 것들은 항목이라고 하고요. 만족도와 수익금이 그렇죠. 범례라고 했었죠. 자,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즉 항목과 만족도 수익금. 영역을 찾겠습니다. 게임명, 필드 제목이 들어가서 클릭 드래그 여기까지. 시뮬레이션은 림 월드는 잡으면 안 되잖아요. 시뮬레이션은 잡으면 안 되니까. 자, 컨트롤 눌러서 게임명 그 밑에 있는 부분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습니다. 여기 잡고 간혹 이렇게 잡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만족도와 수익금이죠. 자, 만족도와 수익금을 이렇게 잡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잡으면 컴퓨터가 이해를 못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게 하나. 컨트롤 눌러서 여기 밑에 잡고 여기 잡았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삽입에 묶은 세로 막대를 클릭할게요. 클릭했더니 어떻게 나와요? 이해하네요. 이해해서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관계없네요. 이게 업데이트된 모양이네. 원래 이렇게 하면 이해를 못했거든요. 다르게 나왔는데 뭐 잘 나오니까 다행이네요. 자, 근데 이게 버전의 문제라면 그 기존 버전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울게요. 지우고 따로 따라하지 말고 게임명을 다 잡고 컨트롤 눌러서 마저 밑에 게임명도 둘 다 세 개를 잡고 수익금서부터 만족 수익금 이거 왜 안 잡히죠? 잡편 다시 할게요. 잡고 컨트롤 눌러서 월드 오브 탱크 잡았습니다. 수익금 만족도 잡았고요. 이렇게 잡아야 됐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삽입에 화살표에 잡았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16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여기 잡고 밑에 잡지 말고 또 다음을 잡고 이 순서로 잡아도 아까 문제없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전 버전을 쓰시게 되면 이렇게 잡을 때 안 잡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잘 나오셨다면 이용하시면 되고 만약 이렇게 안 나왔다 그러면 다시 영역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런 후에 차트 이동을 할 겁니다. 차트 이동. 이 내용은 어디 있냐면 위에 보시면 제1작업을 이용해서 묶은 세로 막대를 만들 거고요. 위치에서 새 시트로 이동할 거예요. 차트 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새 시트로 제4작업으로 만들 겁니다. 자, 여기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차트 이동. 새 시트를 이용할 거고요. 여기다가 제4작업이라고 쓸 겁니다. 그렇죠? 확인을 누르면 제1작업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1작업 앞에 제4작업이 나올 거예요. 확인. 그렇죠. 얘를 제4작업을 클릭 드래그를 이용해서 제3작업 뒤에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제3작업 뒤에 내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차트는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으로 나눠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차트 영역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안 잡고 바깥 부분을 클릭했다. 그럼 위에 부분이 어떻죠? 리본 메뉴가 다 비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차트를 클릭하고 해야 활성화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레이아웃 3번과 스타일 1번을 선택하래요. 자, 그래서 레이아웃 차트 디자인 나와 있죠? 빠른 레이아웃 말고요. 여기서부터 차트 스타일 1번을 먼저 눌러주고 그 다음에 빠른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레이아웃 몇 번이요? 3번을 선택했습니다. 이 두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면
레이아웃 3번과 스타일 1번을 선택해라라고 되어 있죠. 4번까지 끝냈습니다. 5번 볼게요. 차트의 모든 영역은 굴림 11로 하래요. 자, 그래서 모든 서식은 홈에 있죠. 글자체, 굴림,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1, 그 다음에 채우기는 파랑 박엽지, 글자 크기 11. 그런 다음에 위에 보시면 차트 디자인 서식을 눌러서 도형 채우기 클릭하시고요. 질감을 파란 박엽지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림 영역은 어떻죠? 그림 영역은 흰색 배경 1로 채우래요. 자, 그래서 그림 영역을 선택하고 도형 채우기에서 이게 흰색 배경 1인데 자동을 누르셔도 똑같은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5번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자, 이제 6번 들어가겠습니다. 6번 봤더니요. 제목은 굴림 굵게 20으로 하래요. 그래서 차트 제목을 선택했고요. 홈에서 굴림 굵게 글자 크기 20 나타내 줬죠. 그 다음 채우기는 흰색 배경 1과 테두리를 집어넣으래요. 그래서 채우기 차트 제목도 하나의 도형입니다.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는 자동 누르면 되겠죠. 이게 요거랑 똑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흰색 배경 1 테두리가 있어야 되죠. 도형 윤곽도 자동으로 바깥 테두리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목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 제목 6번에 대한 제목이 끝났으니까 이 내용을 써주면 되겠죠. 역할 수행 아케이드 게임 현황 여기다가 역할 수행 아케이드 게임 현황 띄어쓰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케이드 게임 현황 여기에만 띄어쓰기가 하나하나 들어가면 되겠죠. 아케이드 게임 현황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게 차트 제목까지 맞춰 준 거고요. 자, 이제 7번이 좀 내용이 많아요. 7번은 수익금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래요. 수익금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해라. 자, 그러면 수익금이 요거 막대죠. 우리 전에 만족도를 만약에 꺾은 선형으로 해라라고 했다면 너무 작아서 안 보였잖아요. 그러면은 서식의 현재 선택 영역이란 여기에서 만족도를 클릭하면 됐는데 지금은 만족도가 아니라 뭐를요? 수익금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라고 돼 있잖아요. 수익금은 눈에 보이죠? 클릭하면 됩니다. 그냥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차트 디자인에 들어가서 차트 종류 변경하셔도 되고 눈에 보이니까 이 보이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셔도 됩니다. 수익금을 묶은 세로 막대가 아니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축으로 눌러주면 왼쪽 기본 축은 만족도가 나오는 거고요. 보조축이 수익금 100달러가 이용 100달러가 되는 것이 나오겠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확인까지. 여기까지가 7번 현재 계열까지 끝낸 거. 계열해야죠. 7번의 첫 번째 줄이 끝난 상태예요. 보조축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형태에서 이 표식을 마름모로 해서 크기 10으로 하래요. 마름모는 이 모양이죠. 다이아몬드처럼 되어 있는 거. 요거 크기 10과 마름모와 크기 10으로 할 겁니다. 볼게요. 요 표식을 딱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나와 있죠. 자, 그 중에서 요 페인트 통을 딱 누를 겁니다. 표식이라고 나오죠. 클릭 여기 표식 옵션을 눌러서 기본 제공을 눌러주시고 형식을 마름모를 눌러주시고 크기를 10으로 만들어주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식의 레이블이 뭐냐면 이 숫자예요. 이 숫자. 1600이라는 숫자를
이 표식 오른쪽에 두라는 건데 다른 표식에도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만 두게 돼 있어요. 얘가 뭐죠?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겁니다. 여기에만 1600을 둬라 라고 돼 있어요. 문제도 보시면 여기도 내용상으로도 나왔을 겁니다. 레이블 그냥 레이블 값이라고 돼 있네요. 레이블 값인 여기 부분을 나타내 볼게요. 자, 표식을 선택하면 다 잡혀 있는데 여기만 한 번 더 클릭해주면 얘만 선택이 되죠. 그런 다음에 차트 디자인입니다. 이제 서식이 아니라 차트 요소 추가를 들어가서 데이터 레이블에서 그 표식이 어느 쪽이에요? 표식의 오른쪽에 클릭해주면 1600이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죠. 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됐고요.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축은 출력 형태처럼 하래요. 선 스타일을 파선을 만들겠습니다. 요 그림 영역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화살표 끝에 네 방향 화살표가 나와요. 마우스를 천천히 눈금선 근처에 가면 네 방향 화살표가 사라지면서 하얀색 화살표만 나왔죠. 그때 클릭해 주시면 눈금이 선택된 겁니다.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에 대시가 바로 선의 스타일을 얘기해요. 그중에 파선, 네 번째 게 파선입니다.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선의 색깔이 어떻죠? 이것처럼 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진한 거, 항목도 진한 거, 기본축도 진하게, 보조축도 진하게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윤금선도 윤곽선에서 윤곽선의 색깔이 좀 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정색 중에서 이게 뭐냐면 35%더 밝게 클릭하겠습니다. 됐죠? 이거를 난 더 진하게 할 거야. 더 진하게 하셔도 돼요. 관계없습니다. 기본 축도 선택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아까 35로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25%로 더 밝게 하겠습니다. 보조 축도 마찬가지로 윤곽선에서 25%, 35가 아니라 25%. 동일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다음 밑에 항목도 선택해서 윤곽선에서 25%더 밝게 이렇게. 자, 이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왼쪽 볼게요. 왼쪽 봤더니 기본축 보는 겁니다. 보면은 3점 최소값이 3.8, 4, 4.2, 0.2씩 올라갔죠? 그래서 맨 위가 5입니다. 3.8에서 시작해서 5 보겠습니다. 3.8에서 시작해서 맞죠? 3.8에서 시작해서 5까지. 잘 나왔네요. 0.2씩 올라갔어요. 오른쪽 좀 볼까요? 맨 위가 1800, 밑에는 회계 형태이기 때문에 빼기가 0이에요. 자, 오른쪽을 보니까 2000이네요. 4000씩 올라갔죠? 그렇죠? 400씩 올라가서 최대값이 2000이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숫자에서 숫자를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마찬가지로 축서식으로 갑니다. 축서식 들어갔습니다. 자, 최대값이 1800이 아니라 2000, 기본값이 200이 아니라 400. 엔터. 자, 그러면 최대값이 2400씩 올라간 형태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범위해 볼게요. 범위가 어떻죠? 100만 달러가 한 줄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을 한 줄로 만들겠습니다. 범위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데이터 선택이라는 데로 갑니다. 자, 수익금 요거죠. 여기 보시면 수익금 100만 달러가 Alt 엔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클릭하고 바로 위에 있는 편집을 눌러서 직접 써주세요. 수익금 괄호 열고 100만 달러 괄호 닫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한 줄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풍선 도움말인데요. 풍선 도움말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풍선 도움말은 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차트를 완성했고요. 자, 이제 함수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함수 좀 보겠습니다. 함수가 어렵다면 어렵지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그닥 어렵다고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내용을 아직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자, 우선 if와 rank eq 우리가 교재에서도 나와 있는 함수였죠. 자, 그 중에서 1위에서 3위까지만 구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해라라고 했어요. 서비스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제1작업 누르시고요. 자, 서비스 순서를 선택하겠습니다.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으면 수식 입력 줄에 클릭하고는 자, 랭크 RANK EQ죠. 더블 클릭. 문제 없죠. 그 다음엔요. 서비스 시작일의 첫 번째를 누르고요. 인수와 인수 사이에 콤마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여기 힌트 REF가 서비스 시작일 첫 번째를 포함한 전체를 다 잡아라 이거죠. 첫 번째 건 뭐예요? 첫 번째 인수는 요 첫 번째 즉 하스스톤에 대한 서비스 시작일이 되겠고요. 두 번째 콤마 한 다음에 색깔이 빨간색이죠. 이 영역은 전체 영역이 됩니다. 나중에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내릴 때 하나 첫 번째 잡은 HO는 채우기 핸들로 내릴 때마다 같이 내려가야 되지만 이 전체 영역은 내려가면 안 되죠. 뭐 해야 되죠? 그렇죠. F4 눌러서 절대값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콤마 무슨 차순이냐? 내림 차순이다. 오름 차순이다. 이걸 설정할 수 있겠죠. 여기서 뭐라고 돼 있죠? 오름 차순으로 해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오름 차순인 1번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0은 내림 차순, 1은 오름 차순입니다. 자, 괄호 닫고 입력 단추 클릭하면 순위가 나오겠죠. 이렇게 순위가 나오는데 1부터 8순위까지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1에서 3순위만 나오고 나머지는요. 4부터 8까지는 그렇죠. 나오지 말라 이거죠. 그걸 한번 해볼게요.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고 우리가 랭크, 즉 순위는 어쨌든 1위부터 3위까지는 나와야 되니까 여기 부분을 복사할게요. 나중에 또 써야 되는 거니까요. 컨트롤 C로 복사했습니다. 잠시만요. 부장님 제가 전화 드릴게요. 자, 복사했고요. 여기다가 if 했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얘가 맨 끝에다 클릭하고 1, 2, 3을 나오게 할 거니까 작거나 같다 3을 쓰시면 돼요. 3보다 작은 거 1, 2, 3은 같은 거 1, 2,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는요. 1위부터 1, 2, 3이 나오는 조건 등수가 1, 2, 3위가 나오는 것은 등수로 나타내 줘야 되잖아요. 컨트롤 V 이렇게 등수로 나타내고 그 외 4등, 5등, 6등, 7등, 8등은 콤마 빈 공간 큰 따옴표 2개로 나타내라. 자, 이제 괄호 닫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 후에 입력 단추 클릭하면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소리는 없는 게 아니라 4, 5, 6, 7, 8등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1, 2, 3위만 나왔죠? 자, 이제 J5셀을 선택했습니다. 시작 연도를 나타내 볼게요. 시작 연도. 자, 서비스 시작일의 연도를 구한 값에 연을 붙여라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연은 뭐죠? 연, 월, 일 중에서 연도만 구해라. 그 다음에 이어라는 함수 뒤에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쵸 연이란 글자를 붙여라 이 얘기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연도를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고 수식 입력 줄에 클릭하고는 YEAR 더블 클릭. 자, 이제 서비스 시작일의 첫 번째 H5셀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닫는 거예요. 그리고 입력 단추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월, 일은 빠지고 연도만 나오겠죠? 이렇게 연도만 쭉 나올 겁니다. 이렇게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다시 J5셀을 선택하고 이 뒤에다가 연이라는 글자를 그냥 붙이면 안 돼요. 함수 뒤에 글자 또는 글자 뒤에 함수를 할 때는 문자와 텍스트와 글자 사이에는 함수와 텍스트 사이에는 꼭 연결 연산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연이란 글자는 함수에 쓸 수 없어요. 쓰고 싶을 때에는 큰 따옴표로 묶어서 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써야 됩니다. 이제 확인을 누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연도만 구한 뒤에 글자 연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뭐 이런 함수는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자, 이번엔 3번 볼게요. 맥스는 이런 건 그냥 주는 문제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수익금의 최대값 구해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한 다음에 는 MAX 됐죠? 그런 다음에 수익금을 다 잡는 거예요. 수익금을 다 잡습니다. 괄호 닫고 입력 단축 클릭하면 끝이에요. 이게 끝. 어려움 없죠? 자, 이번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sum if와 count if라고 돼 있어요. 평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고 조건에 맞는 것에 대한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는 거죠. 자, sum if와 count if는 아주 공통점이 커요. sum if는 3개의 인수로 돼 있고 count if는 2개의 인수로 돼 있는데 sum if의 3개의 인수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count if의 2개의 인수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똑같아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케이드 게임에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고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는 들어갑니다. 자, SUM 쓰면 sum if 여기 있죠. 더블 클릭할게요. 자, 우선 영역을 잡습니다. 영역. 어떤 영역이요? 아케이드가 들어가 있는 전체 분류를 다 잡으시면 돼요. 그냥 다 잡습니다. 이렇게. 얘네들 중에서 콤마 하나 인수가 끝났습니다. 근데 문자로 나오네요. 근데 문자가 어떻죠? 검정색이 아니라 다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뭐 한 거예요? 이름 정의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콤마 두 번째가 크리터리아가 뭐냐면 조건을 나타내라. 그 조건이 뭐예요? 내가 찾는 게 뭐예요? 분류들 중에서 아케이드를 찾는 거죠. 그러면 아케이드는 글자죠. 그러면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아케이드라고 써주시면 돼요. 오타나지 않게. 아케이드라고 썼습니다. 큰 따옴표를 묶었습니다. 자, 콤마 여기서 하나 더. sum if와 count if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죠? sum if는 인수가 3개고 count if는 인수가 2개인데 sum if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count if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똑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인수, sum if의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까지를 복사할게요. 컨트롤 C 복사했습니다. 자, 이제 count if에 이걸 그냥 붙여 넣을 거예요. 자, 이 sum if의 세 번째 이건 뭐냐? 영역, 레인지가 영역인데요. 영역 중에서 썸 영역. 내가 정말 합할 영역은 뭐냐? 우리 아케이드 게임에 뭘 구하는 거예요? 수익금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수익금을 다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실제 구하는 걸 잡아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인수. 자, 괄호 닫고. 자, 조건에 맞는 것에 합계를 구해라. 나누기. count if. count if. 이거죠? 더블 클릭. 자,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가 똑같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까 복사한 거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대로 분류 아케이드 똑같죠? 이제 카운트 if는 인수가 2개뿐이 없어요. 괄호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입력 단축 클릭. 그러면 평균이 나온 겁니다. 자, 계속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기 하겠습니다. 5번째 거. 5번째는 dsu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dsum이든 daverage든 뭐든 간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해요. 첫 번째 인수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 형태고 3개의 인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sum if, dsum, daverage, srt 다 똑같아요. 첫 번째 인수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와 있다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세요. 인수 3개입니다. 해보죠. 게임 수행, 역할 수행 게임의 만족도의 합계 구하는 거예요. 썸은 합계잖아요. 만약에 문제에서 역할 수행 게임의 만족도의 평균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D, average가 되는 거죠. 자, 해볼게요.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D, S, D 썸이죠. 자, 이때 첫 번째 인수가 뭐예요? 데이터베이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란 우리가 2작업, 3작업 했을 때 잡았던 영역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2작업, 3작업 했을 때 잡았던 영역
여기 B4에서 H10이죠. B4에서 H10입니다. 자, 그 부분을 잡아주시면 돼요. B4에서 H12까지.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콤마. 그 다음에 필드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 뭐 하스스톤, 피파 온라인 이런 걸 데이터라고 하고요. 얘네들이 뭐냐라는 통칭인 게임명이 바로 필드가 되는 거예요. 관리 코드 필드, 게임명 필드, 분류 필드, 개발사 필드. 그럼 우리가 정작 구하는 필드는 뭐죠? 만족도의 합계죠. 그러니까 만족도 필드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인수 어떻게 잡으셨어요?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잡았고요. 두 번째 인수 필드라고 돼 있어서 필드를 선택했습니다. 콤마. 세 번째 인수 조건이 뭐예요? 역할 수행을 그냥 얘만 선택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꼭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분류가 역할 수행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 다음에 괄호를 닫습니다. 자, 입력 단추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면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개발사를 구할 겁니다. 그렇죠? H14셀에 우리가 유효성 검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H14셀에 유효성 검사를 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V룩업을 나타내줘라. 자, 하겠습니다.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고요. 는 VL V룩업 맞죠? 첫 번째 인수가 룩업 요 H14셀이 되고요. 콤마 관리 코드를 이용해서 개발사를 구할 거예요. 관리 코드부터 시작해서 이땐 필드 제목 잡으면 안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아니에요. 개발사까지만 잡습니다. 이렇게 콤마 우리가 구하는 건 개발사잖아요. 관리 코드가 1, 게임명이 2, 분류가 3, 개발사가 4. 넘버 숫자 4를 써라. 콤마 그 다음에 정확히 일치시켜라. 그리고 괄호 닫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입력 단추 눌러서 결과 나왔고요. 얘를 눌러서 다른 거로 바꿀 때마다 얘는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